먼저 아와 김영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셨을 때 무엇을 제가 나눌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담자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서 계시고 소개하신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다 모시고 가고 싶지만 워싱턴 DC로 그렇게는 못하겠고 특별한 마음을 제가 기억하고 가서 앞으로 미래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토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김영 선생님이 20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20년을 상담을 하고 그것이 나의 직업으로서 그리고 제 삶의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이 오시는 분들이 상담자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로 볼 때는 소중한 관계지.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도 많고 가르쳐주신 것도 많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리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지만 조금 나누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일단 제가 첫 강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앵자이티, 불안에 대해서 잠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점, 이민 1세대로서 겪는 스트레스는 모양이 그리고 형태가 다 다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사회 문화적 조건들이나 여건들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돌보면서 살 수 있는지 제가 정리했던 거 나누겠습니다. 보시듯이 스트레스와 불안은 생존 본능이 있는 생활에 자기가 하고 있던 생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적응하는 그런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그것이 해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은데 긴장, 근육이라든지 신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짜증나고 힘들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정서적인 것 여러 부분에서 미리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불안으로 가면 약간 그거보다 상승되어서 조금 더 큰 긴장감을 느끼고 그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감정.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은 변화가 있을 때 예기치 않았던 변화, 생각했던 변화에 내가 정신적, 신체적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반응해야 될 때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알려진 예는 쥐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의 그 긴장감입니다. 쥐가 많이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싸워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냐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이제 쓰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보다 낮으면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떨려서 또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흔한 예는 많이들 경험하신 시험 보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아침에 아직 잠이 안 깼으면 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보다 낮고 아니면 너무 불안감이 많을 경우에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최적의 양이 있고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삶의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경우 모든 새로운 것들에 내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이 그게 스트레스고 미국 문헌에서는 가장 힘든 삶의 사건으로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첫째로 합니다.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가 가장 큰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가 이혼, 별거. 세 번째가 이제 질병, 건강 상태. 네 번째가 실직, 다섯 번째 법적. 그런 이제 종류별로 순서를 그렇게 나누는데 상실이란 게 참 크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민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변화에 늘 적응하는 생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민 스토리가 이민 스트레스. 그동안에 여기 오셔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과 정착과 그리고 적응을 하느라고 하신 모든 애쓰신 것들이 그 스토리가 결국엔 모든 스트레스를 그동안에 감당하시고 애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들이 지금 있으실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여기 오실 분들과 미리. 근데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하겠더라고요. 밤을 샐 수도 또 없고. 그래서 저가 사실은 상담가로서 궁금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세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그런 상황들보다 혹시 어떤 다른 구조적인 면에서 그 스트레스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 한인 이민 가족분들에게서 이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설명을 할 때 첫 번째가 워싱턴 DC는 지금 1시간 늦거든요. 목이 벌써 잠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민자의 사회 문화 정치 현상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그 당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사고방식, 자녀교육 방식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정착을 하시면서 미국 문화에는 아직 동화가 안 되고 융화가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랑 안 맞아서 싫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겉으로만일지도 모르지만 벌써 서구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많이 앞으로 나가셨는데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게 한국에 두고 온 많은 것들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가족들, 친지들 내가 안 떠났으면 누구였을까? 지금 누구였을까? 하는 그 많은 생각들을 애도를 하고 슬퍼하면서 더 보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님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인종차별을 겪어내야 되고 불링을 겪어내고 소수민자로서 여러 가지를 겪어내야 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가부장제라든지 특별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부모니까 이제 그 방식으로 나오시면 자녀분들이 바깥의 세상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창조성, 자아를 찾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훈련을 못 받아요. 바깥에 내 생각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내 방식대로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가는 거 그리고 직장마저도 그래서 자녀님들이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에게 쉐어할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얼마만큼 모르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점점 괴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디지털 세계. 우리는 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인터넷이 생겼죠. 배우느라고 지금 엄청 힘들고 셀폰 새 거가 나오면 저는 좀 골치가 아파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바꾸면 또 배워야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고 셀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 보자마자 금방 언어가 생겨서 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민자. 디지털 세계에서 또 이민자여서 또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또 틀려요. 그 세계에서는 정말 아이들보다 나을 수가 없지요. 근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한 가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지금 디지털 세계, 사회생활이 디지털 또 다른 차원에서 보이는 것만이 사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엄청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리고 친구들, 학교, 클래스룸, 성적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답답한데 답답해서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고 포기하는 선이 생기는 거죠. 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를 얼만큼 모르는지를 알고 인정을 하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가부장 문화라든지 부모가 더 알아야 되고 부모가 다 알고 다 잘 알고 그 방식으로 나가시면 자녀님들이 너무 답답하시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스트레스, 가정 문제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어떤 경험이실지는 모르는데 저는 분명하게 September 11th가 이 전과 후가 제가 있는 미국이 참 다릅니다. 불안이 너무 일어났고, 제가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버지니아 텍 슈팅이 있었죠. 총격 사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또 총격 사고가 있었죠. 안전한 곳이 못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옛날에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는데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 그리고 학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에 경찰차들이 몇 대가 있고, 그리고 비상사태를 위한 드릴을 합니다. 방공훈련 우리가 했었듯이. 아이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떤 위협과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불안의 역할 하나가 다른 감정들은 그냥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옆에 분이, 엄마가 아빠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다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세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지만 불안이 또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가장 마음의 어려움으로 느껴지시고 불안을 느껴지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공통점이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내 개인으로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만약에 결과가 있을 경우 결과가 무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시간 얼마큼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큼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상황 다시. 시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지. 근데 45분 안에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이 없지요. 결과를 이걸 패스를 할까 모를까 미리 알았다면 열심히 더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 긴장. 그게 쥐가 고양이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다 중요하고 넉넉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때는 상실한 시간 때문에도 프레셔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이민 오신 결정들에 왜 왔는지, 두 번 다시 시작한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의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민 생활 속에서는 이중의 부담감, 스트레스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상황들, 불확실하거나 내가 아직 결과를 모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질 때,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생각 방식 하나가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생각이 들어오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편지를 쓸 때, 페이퍼를 쓸 때 문제가 뭐지? 그 다음 어떻게 가지? 결론은 뭐지?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동적인 방식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각이 막 들어와요. 수동적이고 침투적이고, 근데 가만히 불안을 일으키는 내 생각을 살펴보면 습관적일 수도 있고 계속 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걱정의 이런 형태인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학생의 그 예를 보면, 학생이 시험 보기 전이나 시험을 볼 때 걱정을 하는데, 지금 45분 남아서 20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시험 20%밖에 안 되는데 패스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패스를 못하면은 이번 학기 패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나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직장도 없는데? 직장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그럼 집이 없는데? 그럼 누가 나한테 결혼하러 오지? 그럼 어떡하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나는 홈리스. 그래서 지금 45분밖에 없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홈리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근데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으시죠? 건강은 특히 어디에 뭐가 생겼거나 아프거나 생각이 확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왜곡된 생각이라고 하고, 캐타스프라이징, 재앙화한다. 너무 크게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될 것 같고
fortune telling. 영어로는 좀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점쟁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엄청 빨라서 그러면 밤에 그 생각이 나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잘못된 것들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 착각이 정말 같아요. 많이 생각하면 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 이렇게 찾아가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생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공부했으면 내가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험을 보면 되는데 무시무시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죠. 소셜 앵자이티, 사회적으로 불안이 많은 분들이나 자녀분들을 보면 그냥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날 내 마음의 아픔, 상처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결국엔 모든 게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생각, 아이디어나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내가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불안하거나 힘들면 생각이 돌아가면서 그럴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면 더 안 돼요. 혼자 할 때는 생각이 계속 돌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심리치료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규모 있고 생각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이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황과 비슷한 연상할 수 있었던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그 상황과 연상이 돼서 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학생, 홈리스가 될 것 같은 학생한테 물어보죠. 홈리스가 되면은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직업도 못 가졌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나 잘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시험을 못 보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 부모님이 여길 왜 왔나 누누이 듣기도 했지만 그냥 아는 거죠. 그 부담감이 지금 25%짜리 시험을 보는데 그 무게가 불안으로 느껴져. 이거 하나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의 결정이 이제 실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님들이 그거를 항상 무게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앵자이어티, 불안은 결국 시그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것, 상처받은 것, 무시당한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생존의 정서적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앵자이어티가 많은, 불안이 많은 분들한테 앵자이어티는 스펀지 같다. 감정 중에서 스펀지 같다고. 이 스펀지는 살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는데 슬픔일 수도 있고 괴로움, 수치, 죄책감, 그때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또 그거를 바라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스펀지가 그걸 다 흡수했다가 나도 모르는데 공황장애가 특히 그래요. 어느 순간에 팍 터집니다.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고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아픔, 내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펀지를 짜면 눈물이 나. 슬픔. 결국에는 많은 슬픔이에요. 상실, 슬픔. 그리고 지금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상실까지. 그러니까 대학생이어도 마찬가지.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 직장도 없고, 미국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실감. 그래서 꼭 내가 과거에 했던 상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상실까지 다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앵자이어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 가치가 있듯이 정서, 감정의 생존도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앵자이어티가 튀어나와서 돌아보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마음 안에 슬픔과 힘듦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돌아보라고, 시간을 갖고 돌아보라고. 그런 경우가 참 많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의 경우 또 물어보면 홈리스가 또 왜 그렇게 힘드니까? 그러면 혼자서 죽어야 되니까요. 깜깜한 데서 혼자 죽어야 돼요. 그 학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깜깜하고 죽음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동안에 보아왔던 죽음, 혼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아직 직면해서 그걸 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떡하지? 혼자면 어떡하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지? 앞으로 우리는 항해가 있어서 mortality 죽을 수 있는데 죽을 건데 그걸 아직 그거를 직면해서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은 계속 올라오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라고, 미래를 위해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실존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자이어티는, 불안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는 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힘드니까 푸시를 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점쟁이가 돼서 자꾸 추측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이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앵자이어티가 생각하는 그 패턴은 문제가 있지만 앵자이어티를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자기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나와 맞게, 내 가치관과 맞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미래와 삶과 세상과 꼭 맞도록 항상 점검을 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나오기엔 또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정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게 내버려 둡니다. 참 위험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나를 돌보면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민사 생활이 제2의 기회이기 때문에 과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남아서 나를 가르칠 수도 있는 그래서 두 번째 거 내면 자아를 늘 돌아보시면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진짜 의식적으로 느껴지던 슬픔이건 의식적으로 느껴지던 죄책감이건 불안이건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 실존적인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어차피 다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내가 답을 가지려고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답이 없더라도 답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 영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정신 건강은 애매모호한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흑 아니면 백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니까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 많은 것이 그레이 에리아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것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불안은 특히 불안한 분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나는 거 많이 보셨나요? 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불안할 땐 참 외로움이 커지는 거 혼자인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챙겨주고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자살 측정을 하지요. 남자가 오시면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몇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죽고 싶고 왜 살고 싶고 reasons for living, reasons for dying 물어봅니다. reasons for dying은 많은 경우가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escape. 근데 reasons for living 그 질문을 하면 눈이 반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부모님 때문에 안 되지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건데 부모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생, 언니, 오빠, 누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근데 까먹든지 내 고통과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깐 그걸 기억나게 해주고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시간. 불안에는 과거 시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불안할 때는 시간이 혹시 수축되는 건 느끼시나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나는 이미 졸업도 못했고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미래가 다가와서 나를 살지를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진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 거죠. 라이프타임 삶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one at a time. 어디 다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십니다. 여기 계시면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one at a time. 하나밖에는 생각, 장소, 다른 데 가실 수 없고 여기가 바로 선택하신 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미래를 갑자기 결정지으시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겠죠. 못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좋죠. 근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시작됐고 끝났고 시작했고 끝났고를 따라가시 이거 저거 하게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시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딴 생각나고 그거 하려고 하면 저거 하는 거 생각이 나고 시간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워크숍 여러 가지 주제를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셀프케어, 아트 테라피 여러 가지가 자연의 이 페이스는 자연의 흐름은 거스름이 없죠. 나무가 자랄 때 너무 빨리 자라서 눈이 막 혼돈된다거나 그 페이스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불안.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자연적인 시간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하시는 거가 참 좋고요.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하나에 집중 한 번에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프랙티스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러면 이제 불안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마무리인데 그래서 주제를 제가 하는 강의를 어떻게 정할까 약간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작 싸워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 정작 싸워야 할 것은 점쟁이를 하려고 하는 걸 싸우셔야 됩니다.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은 내 자신. 자꾸 밀어내고 어거지를 부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챙겨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해주고 셀프케어라는 것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셀프케어는 나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저도 자기가 점검을 해주죠. 3,000마일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 필요한데 그런데 이민사회에서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과 싸우고 어떤 것과 같이 보듬어서 같이 살아야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